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옆에서 보시는 목차와 같이 이제 세 번째 3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번 내용이 상당히 이제 제가 준비한 양이 많다 보니까 큰 줄기 위주로만 제가 이제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옆에 있는 내용만큼은 그래도 제가 제 나름이지만 몇 분 안 보시지만 제 얼굴을 이제 내놓고 이제 제작한 영상인 만큼 제가 나름 이게 팩트 체크를 다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중간 영상을 정지하셔서 저 깨알 같은 글씨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은 옆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이 하얀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주제 그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폐지가 되면 이제 차입 공매도까지도 이제 금지가 되면 개미를 대상으로 한 주가 조작 사기극이 많이 이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둘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누가 봐도 팩트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논점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선동글들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선진 그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기관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소위 기관들이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좀 후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제일 제도 우리만 그런다. 그래서 LP한테 이런 특례를 제공한 게 우리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사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기 입력 등의 이제 일부 제도가 다소 후진적인 거는 맞지만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나머지들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상당히 이제 후진적이진 않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독을 하는지 이 여부는 별개로 제도 자체가 사실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딱 그 팩트만 체크를 하고 싶어서 저도 궁금해서 이거를 한번 이제 검색해보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고 주변의 실무자분들한테 이제 막 또 물어보고 체크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동의하실 내용들일 텐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동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관리 감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 다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가 조작이라는 방법 자체가 전통적인 방법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법이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이 차입 공매도와 허위 소문을 결합한 요거 하나를 해결한다 해서 과연 이제 시장이 공정해질 것인가, 이것도 사실 논리가 좀 비약이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이렇게 잘 관리하겠다, 아니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차입 공매도와 허위 소문을 결합한 이런 주가 조작까지도 원만하게 이제 공정하게 관리가 된다, 이건 역시도 논리 비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금융 당국에서는 또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매도만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실증 데이터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그래서 우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시적으로 본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요. 이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게 정말 참 핫한 주제일 텐데,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논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매도가 기울어진 거는 맞는데 과연 우리 자본시장 내에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기울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응원한다는 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 논리상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지지 않게끔 할 수는 없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기울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울어짐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얘기들이 이 옆에 이제 참고라고 저희 써놨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현행 제도를 현행 헌법상의 이제 시장 경제를 전제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뭐 혁명 단계에 이르는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논의를 차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공매도 자체가 허위 소문과 결합되지 않고서 공매도 자체가 과연 주가 조작 수단이 얼마나 유용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우선 시장 상태를 일반적인 상태의 시장과 그리고 그 패닉 상태의 시장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시장 상태가 대부분이겠죠. 10년에 한 번 주기로 뭐 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의 이런 패닉 상태의 시장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분명히 주가 조작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공매도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폭 또한 이 소수의 금융상품에 한정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월드 익스체인지 페더레이션 이런 대다수의 논문들에서 실증 데이터로 이제 입증이 된 부분들이고요. 다만 근데 이제 왜 작전 세력들은 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려 할까? 아닙니다.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대량으로 현금 매수를 가능하게 그러니까 현금 매수로서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이제 급락시키는 게 사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금 동원력에서도 유용하고 실제로 작전하는 세력이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현금 매수 그러니까 올리는 쪽으로 허위 소문을 통해서 올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논리가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 매수와 허위 소문을 결합해서 하는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현금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공매도와 이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부차적인 역기능이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을 가지고서 이게 주가 조작에 쓰이니까 이건 전면 금지돼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 공황 상태의 시장인 경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화 빅쇼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그리고 또 폭도 전체 시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의 경우에 한정해서 아주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그 이견 없이 그러니까 이성을 되찾은 일반 상태, 오히려 지금 펀더멘탈에서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이겠습니다. 하다 보니 이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이 논의가 될 시점이 분명히 어느 정도 오히려 지났다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자본시장법만 하더라도 지금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이 한 화면에 담으려다 보니까 캡처 자체도 글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전통적인 주가 조작 방식이고 이 외에도 새로운 방식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이나 많은 주가 조작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를 활용한 것이다.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것이고 물론 무차입 공매도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끝도 없이 오르면 좋기만 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실 텐데 실제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돌리기죠.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 뭐 100원 하던 게 이제 뭐 10,000원이 됐다. 10,000원 될 때까지 계속 오르면서 중간에 전매 하다 보면 전매 차익들을 예를 들어서 1,000원씩 10명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결국에 펀더멘탈이 다시 돌아올 때는 급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한 2명씩은 이제 5,000원 이런 식으로 폭탄을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건전한 자본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투기성이 강한 사행성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익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본시장 자체, 제도 자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미 투자자인 우리는 우리 잔고만 생각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선이지 않겠습니까? 자본시장 경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공익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분명히 왜 그런지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 외에 이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순기능들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증명이 되어 있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실 그렇게 또 크리티컬하게 그 엄청 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 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기능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선진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MSCI 지수라든지 해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벤치마크 할 때 그 벤치마크 지수로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비중이 올라가야 사실 우리나라의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사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매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개미분들도 더 많은 우리나라 국부가 쌓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다른 영상에도 많고 심지어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게, 사실 자꾸 논의를 무차입 공매도 자체에 이게 불법인데도 감독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자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입고라는 제도가 이제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결국 대차거래는 이제 기관끼리 이제 그 주식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 빌린 주식을 가지고서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 빌려가지고 공매도하는 게 차입이고, 빌리지 않고서도 빌린 척하면서 그 매도 주문을 내는 게 공매도라고 했을 때, 이 무차입 공매도임을 숨기고 차입 공매도인 척 한다는 거는 결국에 빌려주는 기관이 사실상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 빌리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확인 없이도 자기 내부적으로 이거를 거래 가능한 수량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 자체가 가입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제 어떤 한 증권사 내부에 이제 뭐 프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뭐 A 증권사에서 뭐 얼마를 빌렸다, 몇 주를 빌렸으니까 입고시켜 달라 하면은 이쪽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도 이게 그냥 입고가 되고 바로 이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되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 이제 암암리에 행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은 뭐 결제 제도라든지 뭐 수기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무차입 공매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 자체를 지금 다 손을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볼륨의 사이즈의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지만 결제 제도를 T+21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도 예외가 없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 그러면 이제 IT로 이렇게 강국인 IT가 이제 발전돼 있는 이런 현대 그 문명 속에서 왜 꼭 T+21이어야 되냐,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한데, 생각보다 이게 청산하는 작업과 결제하는 작업과 이런 작업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후행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결제 제도가 그렇게 다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미체결 사고, 미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옆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T+2일 이후에도 사실 결제 지원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T+4일까지도 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의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게 뭐 메신저로 거래한다, 그리고 뭐 수기로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또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입고 문제인 거죠. 가입고 제도 자체가 그 과정에서 입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 가능 수량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빌려준 기관의 확인 절차가 이제 생략이 돼 있다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제 메신저를 가지고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뭐 런던 금거래소라든지 선진 모든 거래소들에서 생각보다 기관끼리 거래를 할 때, 그 전문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할 때 채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야후 메신저라든지. 근데 이 메신저 자체를 이용하는 게 마치 우리도 쓸 수 있는 메신저를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게 뭔가 프로답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메신저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방식이 멋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그런 쪽으로 논리가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도입한다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도 메신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겠다. 근데 왜 메신저를 못 없애냐 하면은 외국 트레이더들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메신저로 거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개편을 할 의지도 없고 실익도 사실 없는 부분들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 가입고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제 가입고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산 시스템이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없다. 그런 전산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없다. 이거는 팩트가 아닌 게 되겠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걸 도입하려 논의는 했지만 실제 도입한 곳은 없고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한 T+1처럼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 자체 성질상 사실상 도입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제가 이제 넘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5월 달부터냐,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뭐 그런 고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아는 바로 이제 한국거래소와 그 자회사인 코스콤이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딱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 수준의 레벨에 가 있는 그 선진 금융시장, 호주 거래소라든지 독일 거래소, 그리고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 그리고 뉴질랜드 거래소, 그리고 이제 유럽 EU를 지금 전체 지금 거의 좀 독점으로 가고 있는 유로넥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장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장애 사고 작년에 다 났었는데 그만큼 근데 이들도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 IT 시스템들이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진짜 나노초 단위로 이렇게 주문이 막 서로 전송되고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느 솔루션의 어느 포인트가 어떤 영향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 장애를 가져올지 모를 정도의 이제 복잡한 시스템 구조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솔루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테스트하고 시험 결국 그 적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성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스탠다드다. 결제 이제 T+2 제도 이 옆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미국도 실제로 검토한 바가 있으나 중단되었는데 그게 이제 뭐 금융위 금감원 보도 자료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왜 현실이 그렇다는지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파란색은 그냥 제가 예로 들어본 음주운전에 비유해봤던 거고 실제로 이제 보시다시피 한국 거래소의 매매 체결 시스템만 하더라도 초장 그 매매 체결 처리 건수가 이제 2만 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주문을 넣을 때 뭐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면은 여러 서버를 거칩니다. 증권사 FEP 서버를 거치고 여러 서버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게 단 0.00 몇 초라도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가가 같다면은 우선 그 접수된 게 이제 우선순위에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논의가 된 게 HFT라든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HFT라든지 아니면 DMA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러니까 FP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냥 이제 거래소 시스템에다 뭐 붙이겠다라든지 그런 네이키드도 있고 그 네이키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 단지 0.00 몇 초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그 니즈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사전적으로 그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래서 모든 주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걸러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가져오는 막심한 거래 지연 그게 이제 가져오는 그 사회적인 비용 그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생각해 봤을 때 비용 편익 분석 자체가 너무 그게 균형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상환 만기에 대해서도 이 옆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어느 정도 허위 사실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옆에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아간 논의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자본시장의 민주화, 약간 혁명적인 개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여기서 찬성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전에 귀족은 뭐 투표를 할 수 있고 뭐 천민은 투표를 할 수 없고 이런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처럼 이 평등 선거가 도입된 지가 사실 그렇게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시장 제도 자체가 이 자금력에 따른 신용도의 차이, 그 신용도의 차이에 따른 그리고 또 정보력의 차이에 따른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는 게 현행 헌법상의 자본시장 제도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중요치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앞선 부분에 잠깐 정지하시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얼핏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논리 오류를 활용해서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근데 그런 논리들로 따지면은 지금 파란색처럼 사실은 인터넷 주식 게시판에서 허위 소문을 통해서 작전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 주식 게시판을 그래서 다 폐지해야 된다. 내지는 그럼 인터넷 주식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사전에 다 필터링을 하고 팩트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투자해야 되니까 바쁘다 보니 그걸 다 또 하면은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겠죠. 네. 주가 조작을 금지해야 공정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 본질적인 성질상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성질상 사실 이 소문 자체, 허위 소문 자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허위 소문 자체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결 방식에 보면은 결국에 매도세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가격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이 부분은, 네. 제가 좀 과하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걸 이제 금지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속마음을 그냥 저 혼자 추측해 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했을 때 실제로 과연, 글쎄요. 그 공매도 자체를 뭔가 위험을 해지하는 데 쓰거나,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팔 수는 없겠군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쓰려기보다는 사실 우리도 공매도를 가지고 우리 허위 소문을 결합시켜가지고 주가 조작에 쓰고 싶은데 우리는 못 쓴다라는 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렇죠. 그것까지 불법에 대한 평등은 법에서 요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해 줄 수가 없겠습니다. 이 LP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결국은 LP 제도 자체는 제 생각에는 현행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공매도의 논의가 다른 데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애꿎은 LP 제도가 지금 좀 많이 좀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 제가 지금 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번에 오늘자 기사에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2021년 2월 10날입니다. 이제 거래세도 사실상 이제 부과하는 걸로 그리고 업팅룰도 미국, 일본과 다르게 업팅룰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걸로 이제 LP 시장 조성자에게 상당히 많은 이제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반론을 좀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 저는 뭐 이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 없이 이거는 유지돼야 되는 제도인 거는 맞고 다만 이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사용되고 있는 거, 감독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공매도 자체, 이 자체가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는 무차익 공매도는 전부 다 폐지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에 있는
금융 당국이 지금 다 공매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LP제도 두들겨 잡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LP 제도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사실 이쪽의 논의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체 진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길고 긴 영양가 없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